안녕하세요, 구혜정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바리움 제작 팁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배수층입니다. 물이 밑으로 잘 빠지게 하고 고인물이 흙과 닿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폴리나질 스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벼워서 좋습니다. 물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 고인물을 뺄 수도 있어야겠죠. 물을 뺄 수 있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못처럼 만들어 줄 겁니다. 돌을 쌓는 높이는 흙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돌만 사용하기엔 심심해서 유목도 같이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빈틈 없이 촘촘하게 쌓아 올려야 돌틈으로 못생긴 스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벽면 레이아웃입니다. 메인 유목의 자리를 잡아줍니다. 세로가 긴 사육장에선 세로로, 가로가 긴 사육장에선 가로로 두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번에 구매한 유목에 이끼가 조금씩 활착되어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글루건으로 유목을 임시 고정시켜줍니다. 지그시 누르고 기다리면 고정됩니다. 유목과 유리가 맞닿은 부분에 실리콘을 충분히 사용하여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실리콘으로 고정되는 시간은 하루 이틀, 냄새와 독소가 빠지는 시간은 약 일주일 정도입니다. 테라보드입니다. 타나코르크라고도 부르는 이 재료는 비바리움 벽면 장식에 가장 적합한 재료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쪼개고 가위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 반으로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면은 평평하고 한 면은 울퉁불퉁한 두 개의 조각이 만들어지겠죠. 평평한 면에 실리콘을 바르고 원하는 부위에 부착합니다. 되도록이면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부터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유목 테라보드 순서로 작업하는 걸 선호합니다. 테라보드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 틈이 보일 텐데 그건 그냥 시간과 노력이 해결해 줄 겁니다. 테라보드로만 벽면이 가득 차 있으면 밋밋하죠. 다른 재료들도 섞어서 부착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레이아웃이 끝났으면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배수층을 두텁게 쌓아줍니다. 저는 마사토를 사용했지만 화산사, 난석, 하이드로볼 등의 재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빠짐과 식물 뿌리 내림이 좋은 저곡토를 한 층 깔아줍니다. 바크, 피트모스, 숯을 배합한 흙을 넣어주었습니다.
바싹 말라있는 이끼에 물을 줘보겠습니다. 파릇파릇하게 살아났습니다. 사육장 전체를 씻어준다는 느낌으로 분무해줍니다. 식물을 식재합니다. 몬스테라 민트 아단소니 바리에가타입니다. 예전엔 참 비싼 식물이었는데 요즘엔 당근에서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바리움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필로덴드론 종류의 식물을 추천드립니다. 잘 안 죽습니다. 덩쿨 식물들은 공중뿌리라는 뿌리를 내리는데 나무나 지지대에 활착하여 성장합니다. 공중뿌리를 젖은 수태로 살짝 덮어주면 식물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수태가 지저분해 보인다면 유목이나 벽면에 밀착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줄기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여 분재철사로 살살 고정시켜줍니다. 식물을 마저 식재해줍니다. 자연스러움을 위해 나뭇가지 같은 재료를 툭툭 던져줍니다. 식물이 적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빈 곳을 채울 겁니다. 연못 공간에는 자갈, 모래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실리콘으로 더러워진 벽면을 시트지로 가려줍니다. 측면에서도 감상이 가능하게 시트지를 재단해줍니다.
저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만든 작은 자연 속에서 살아갈 작은 친구입니다. 에메랄드 트리 스킨크라는 도마뱀입니다. 비바리움에서 동물을 키울 때는 동물이 선호하는 환경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습하고 더운 지역에 서식하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나무에서 주로 사는 파충류입니다. 먹이를 바로 받아먹는 걸 보니 빨리 적응할 것 같습니다. 식사 후 이곳저곳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푸짐하게 눌러주세요.